제1장 저주받은 땅의 파수꾼. 조선 정조 말기 강원도 삼척의 깊은 산세에 파묻힌 마을 명경리에는 3년째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흐르던 계곡물은 이미 흔적도 없이 말라붙어 희연 먼지만 날리는 돌길이 되었고, 마을 어귀에 서서 수백 년간 풍요를 상징하던 당산나무는 잎 한 장 남기지 못한 채 해골처럼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고 있었습니다. 대지는 갈증에 못 이겨 스스로의 살결을 찢어 발겼고, 논바닥은 거북의 등껍질처럼 갈라져 그 틈 사이로 죽은 뱀과 쥐들의 사체가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가뭄의 현장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원망은 갈 곳을 잃고 떠돌다 결국 마을 끝자락 흑룡담 기슭에 사는 소년 동수에게 머물렀습니다. 동수는 올해 15이 된 소년으로 마을에서 재앙의 씨앗이라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태어날 때 흑룡담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지. 그날 이후로 우리 마을의 물줄기가 마르기 시작한 거야. 마을의 주막 앞을 지나가던 동수의 등 뒤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곰방대를 입에 문박 영감이 퇴하고 침을 뱉으며 소년을 노려보았습니다. 동수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낡은 망태기를 고쳐맸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집신 사이로 뜨겁게 달궈진 흙먼지가 파고들었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수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관가의 부역에 나갔다가 산사태에 휘말려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수를 낳자마자 극심한 산고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수가 부모의 기운을 다 빨아먹고 태어났으며 이제는 마을 전체의 전기를 빨아먹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수가 도착한 곳은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의 집들은 썩어 문드러졌고 사방이 뚫린 문틈으로는 더운 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방 안에는 눈먼 노모가 벽을 짚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동수의 할머니는 소년의 목소리가 들리자 더듬더듬 손을 뻗었습니다. 내 새끼. 오늘도 고생 많았지? 어디 다친 데는 없고. 할머니의 손은 가뭄든 땅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동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 주막 앞에서 던진 돌에 어깨가 맞았지만 소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실명조차 마을 사람들은 동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미 목숨 뺏은 놈을 거두니 하늘이 눈을 가려버린 것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오늘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갔더니 아직 이슬이 맺힌 약초가 있더라고. 이거 다려서 눈 씻어줄게. 그럼 조금이라도 시원할 거야. 동수는 망태기에서 반쯤 시든 풀 몇 포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빻아 할머니의 눈 위에 얹어주는 소년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시각 마을 광장에서는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뭄에 미쳐버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무당 치화가 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신복을 입은 치화가 방울을 흔들며 작두 위에서 칼춤을 추었습니다. 하늘이 문을 닫으셨다. 용신께서 진노하셨다. 마을의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지 않으면 명경리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치화의 시퍼런 칼날이 흑룡담 쪽을 가리키자 사람들의 눈에 살기가 등등하게 서렸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을 책임질 누군가가 필요했고 동수는 그들에게 가장 만만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놈이야. 동수 그놈을 흑룡담의 제물로 바쳐야 해. 아 맞아. 그놈이 태어난 날부터 물이 말랐어. 저놈만 없으면 비가 올 거야. 한 남자의 외침에 군중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켜졌고 굶주린 이리떼처럼 변한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동수는 밖에서 들리는 소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녀는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잠깐 물 좀 구해오려고 나갔다 올게. 문 꼭 잠그고 있어. 동수는 집 뒷문으로 빠져나와 산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은 오직 한 곳,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근처에도 가지 않는 흑룡단뿐이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험한 산길을 소녀는 피가 나도록 뛰었습니다. 절벽 끝에 다다른 동수의 눈앞에 거대한 흑룡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라면 검푸른 물이 가득 차 위험을 뽐냈을 소는 이제 바닥의 암석들이 흉측하게 솟아오른 거대한 구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수는 절벽에 몸을 숨기고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자신의 집을 향해 줄지어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괴물인 걸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할머니도 눈을 뜨고 마을 사람들도 배불리 물을 마셨을까? 소년의 눈물이 마른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찰나 적막하던 흑룡단 바닥에서 기이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웅웅거리는 땅의 울림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동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흑룡담 안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친 그 순간 소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위 틈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은빛 비늘의 편린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냉기와 범접할 수 없는 신기를 내뿜으며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존재가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전설 속의 이묵이었습니다. 동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 섞인 함성이 산 중턱까지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저 아래 깊은 바닥에서 자신만큼이나 고독하게 숨죽이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